안녕하세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어떤 이는 이미 경기 침체라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올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스닥 1년 동안 지수를 보면요,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도 5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발언이 나오니까 증시가 어제 오늘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증시는 더 내릴까? 아니면 오를까?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은행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가지고 경기 침체 신호를 찾을 수가 없었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나왔는데 예측보다 좀 더 좋은 매출과 순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영국발 호재랑 합쳐지면서 쌍두마차로 증시 상승을 이끌었죠. 그래서 경기 침체랑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데요. 단순한 내용인데 주식 투자의 비법이 경기 침체와 주가의 시간차라는 것을 알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업 실적은 좋았다가 나빴다를 계속 반복해요. 호황 불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신제품,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인기 증가, 수출 확대, 점유율 증가, 굉장히 다양하죠. 공급과 수요 외에도 여러 이유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나빠질 때는 기술이나 생산성이 하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라던가 수요 감소로 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실적 하락은 경쟁사끼리 제살 깎아먹기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경쟁사가 무너질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고, 살아남은 기업이 다음 호황을 만났을 때 돈을 버니까, 이런 투자는 침체 초입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몇 년 지나고 관심을 둬도 늦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요 감소로 인한 실적 하락이다 이런 경우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생산량 같은 경우는 경기 호황이든 불황이든 변동이 적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죠. 반면 수요는 호황일 때 몇 배씩 늘어나고 불황일 때 몇 배로 감소합니다. 수요가 호황과 불황을 좌우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인플레 문제도 수요를 죽여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공급을 늘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요를 빠르게 잡겠다. 그렇게 해서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맞춰서 인플레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생각인 겁니다. 수요발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터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금리 인상으로 사람들을 못 사게 만들어 버렸죠. 소비 욕구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살 돈이 없는 거지. 그럼 나중에 호황이 오면은 그동안 뭉쳤던 그 소비 욕구가 한 번에 뻥 하고 터지면서 과소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몇 배씩 폭발하게 되는 거고 공급은 딸리고, 이렇게 되면 다시 호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침체의 시기가 1분기냐 1년이냐 몇 년짜리냐를 잘 봐야 돼요. 그거에 따라 투자 전략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말하는 가벼운 침체다, 그냥 한 분기 정도만 살짝 침체가 됐다 다시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가 없죠. 타이밍 잡고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몇 년짜리 침체라고 하면은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회복 신호가 보일 때까지 참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문제는 이 침체의 깊이랑 길이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는 소비자 심리와 연관이 있어요.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올해 성과급이 두둑히 나올 걸 알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차를 할부로 사들이죠. 그래서 소비는 향후 돈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으로도 이뤄집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 회복보다 소비 회복이 먼저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회복은 뭐 GDP라던가 기업의 매출, 무역 수지 등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지표는 과거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발표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소비 회복은 즉시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해제한다고 해볼게요. 여의도 맥주집은 다음날부터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맥주집의 매출은 한 달 정도 되어야 데이터로 잡혀요. 기업의 매출은 3달마다 집계를 해서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가는 이런 이유로 실적보다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사례에서 봤듯이 실적은 사상 최고치인데 주가는 이미 하락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상 최대 적자인데 주가가 이미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현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사상 최대 적자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사상 최대 적자인데 왜 멍청하게 주식을 사냐 막 이러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차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기 침체를 생각하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해소 지표가 뜨는 것을 보면은 이미 투자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현재를 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서 판매 증가를 피부로 느끼는 게 좋겠죠.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나 뭐 거리에 나간다던가 마트에 가면은 알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어요. 많은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갈 때 가급적이면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탑니다. 대중의 분위기를 알아보고 싶어서 최대한 걷고 거리를 보려고 하거든요. 다음으로 해볼 만한 게 뉴스랑 커뮤니티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속도는 현장보다 약간 느리지만 유행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의 정보도 가져다 줍니다. 이동할 때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뉴스를 보면은 도움이 되는데요. 뉴스로 나오면은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기 투자자한테는 앞으로 돈 벌 정보들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뉴스 하나만 보고 바로 즉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뉴스들끼리 연결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 시간차를 둬요. 그러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1년 내 100%라고 하는 뉴스를 봅시다.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뉴스로는 경기 침체에 이미 온 건지 얼마나 긴 침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침체라고 증시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입니다.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면은 뉘앙스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이번 주말부터. 금리가 너무 앞서면 경기를 악화시킨다. 적정 금리가 필요하다. 금리 인상을 하면 효과가 뒤늦게 나타난다.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은 잠시 효과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은 시간차 때문에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다. 잠깐 멈춰서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가 지수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해요. 작년 상반기부터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시간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죠. 반대로 현재 집값은 오르지 않고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물가가 잡혀간다라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는 물가가 잡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시간대랑 경기 침체 한복판에 있을 시간대가 겹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잡히면 연준도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죠. 지켜본 다음에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집값이 잡혔고 물가가 잡혔고 소비랑 투자는 늘어나고 있고 주식 투자자가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절이 온다라는 거죠. 연기금 파산, 대형은행 파산,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같은 악재들도 남아있는데 이런 굵직한 일들이 터지지 않는다라고만 하면 이 부실들을 몇 년 동안 묻고 더블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기 침체 우려랑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특히 2019년 여름에 디플레 우려가 확산됐었어요. GDP 성장 감소 우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S&P 500, 나스닥은 2018년 고점 대비 20% 더 상승을 해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발을 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해보면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지수를 끌어내리는 위기가 옵니다. 크게 하락하는 위기도 있고 살짝 하락하는 위기도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너무 위기마다 발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블룸버그 말대로 1년 내에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투자 기회도 그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침체 시작을 알려주겠죠? 아직 침체 아니다. 아, 침체 시작됐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침체가 없고 위기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하락했던 선반영만큼 다시 돌려놔야 될 거고, 침체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침체가 얼마나 길어질 거냐에 포커싱을 맞추겠죠. 침체가 끝나간다라 그러면 주식이 먼저 달릴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잘 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